오늘은 가정의 달, 5월이 시작되는 첫날이죠. 하지만 조금은 씁쓸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요. 오늘로 46일째 길 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충북 희망원에서 지내던 15명의 아이들인데요. 이 아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뉴스 따라잡기에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. 길을 따라 나란히 서 있는 7개의 텐트들. 텐트 안은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책상도 없이 바닥에 엎드린 채 필기까지 하는 모습인데요. 책상량에서 집중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좀 불편하고 또 필기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. 그게 좀 불편해요. 이 얼핏 캠핑 중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아이들에겐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. 여기가 집이에요. 들어가면 주워치기로 신고되고 못 들어가요. 이 텐트에서 불과 몇 걸음만 가면 이렇게 꽉 잠긴 문이 나오는데요. 이 안쪽으로 보이는 파란 건물, 바로 아이들이 자라온 희망원입니다. 이곳에서 살던 아이들이 닫힌 문 앞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 중인 겁니다. 저희 텐트가 오지 안 가리는데 저는 딱 오면 이 길 위에서 생활이 오늘로 46일째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희망원의 아동 학대 조건이 나와가지고 한 달 정지가 행정처분으로 내려왔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. 지난 2월 이 시설 종사자의 아동 학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희망원에는 한 달간 사업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이 아이들은 서로 다른 3개의 시설로 흩어졌는데요. 저희가 반대를 계속 했는데도 시청에서는 안 가면 한 달 정지가 6개월 막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게 한 달 참아보자는 마음으로 갔죠. 그러나 아동학대와 성폭력 등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더 발각됐습니다. 사무실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공문이 내려왔대요. 못 돌아갈 수도 있다고. 시청 쪽에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이 3개 시설로 보내졌던 아이들, 또다시 7개 시설로 흩어져야만 했는데요. 해남을가에다가 해남원에서 다시 내 표현을 보냈어요. 혼자. 어이가 없었어요. 희망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. 이 불안해진 아이들은 하나둘 서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. 다 같이 톡을 만들고 이제 우리 희망원 다 같이 갈 사람 해가지고 3월 17일에 정확히 모여가지고 여기 있게 됐어요. 이 아이들이 선택한 건 노숙생활. 처음엔 돗자리 하나뿐이었다는데요. 이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텐트를 마련해줬습니다. 희망원에 있을 때 단체가 있었어요. 그 봉사단 분들이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희 텐트도 도와주시고 음식을 어떤 봉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주실 때도 많아요. 하지만 3월 말 결국 희망원은 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졌는데요. 최근 5년간 아동학대와 성폭행 등 15건이나 잇따라 발생했지만 희망원의 재발 방지 노력은 미흡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이제 아동학대로 교사들이 이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전에 있던 성폭 사건이 또 이제 불거져서 그런 부분 때문에 폐쇄 이렇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다시 이제 들어가서 보호받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.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아동복지법상으로도 보장돼 있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. 원장님한테도 처분이 내려왔고 시합장 그때까지 내려왔는데 왜 폐쇄까지 이루어지는지 저희는 그게 좀 의문이었고 그냥 무작정 폐쇄만 촉구하시고 너네 그냥 다른 전원 조치 되면 끝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다.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. 피해자는 우리인데 왜 우리가 또 피해를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가해 처벌 조치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까지 왜 피해가 되고 부모님한테 벌어지고 여기 왔잖아요. 아니 벌어졌는데 왜 또 한 번 벌어져요?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지 않아요? 이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. 폐쇄가 결정이 낼 만큼 심각하더라도 다른 시설로 이렇게 세 군데로 분산 조치해서 설득하지 않아요. 왜냐면 분산 조치를 하면 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설득이 더 안 돼요. 그래서 이 안에서 차분하게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 시설의 어떤 부담감과 이 시설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 거죠.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는 폐쇄 결정은 적법한 절차였다면서 이 상담을 통해 아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서울과 청주를 오가며 시위까지 나선 아이들,
이 아이들에게 희망원은 어떤 곳일까요? 태어나자마자 2달 뒤에 왔습니다.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왔어요. 저한테는 소중한 집이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곳이잖아요. 적응해갖고 컸었던 곳이었는데 여기가 저 고향이니까요. 태어날 때부터 쭉 살아가지고 가족이죠, 가족. 이 아이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, 가족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. 저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공간,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. 또 해가 지고 길 위에서 하루가 지나갑니다. 이 봄은 왔지만 여전히 밤이면 찾아오는 추위 속에서 아이들은 또 하룻밤을 지내야 합니다. 그냥 불편해도 참아야죠.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고통이면요, 나중에는 이제 희망이 돌아오는 게 기쁨이겠죠? 이 희망원 밖, 길 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의 희망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?